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장시간의 방학을 즐기러 간 황윤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할 임시반장 양희연입니다. 오늘도 우리 일타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투자 수익률 올릴 수 있을지 그 수업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 상한가스쿨 본방송이 끝나면 전문가님만의 비밀 수업, 무료 방송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어떻게 보시냐면요. 먼저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요.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링크 나옵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지금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도 한 가지 남겨놨거든요. 그 링크 누르시면은 상한가스쿨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전문가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히든 종목, 시장을 이기는 전략, 기법 강의 등 다양하고 알찬 내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봤어야 했었는지 오늘의 우리 선생님 모시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는 강호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랑은 처음 뵙는데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산뜻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황윤기 아나운서는 산뜻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산뜻한데 좀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섭섭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정답을 잘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오늘 우리 미 연준의 비둘기적 발언이 들려오면서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만 오르다가 아쉽게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은 여전히 조금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앞서 말씀하신 대로 FOMC 의사록이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의 좀 연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나가고 사실 미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도 이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선반영했었던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올 초부터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게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눈치를 보고 조금 숨죽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발표 이후에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시장에는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상승폭도 컸기 때문에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서 차익 실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급이 반드시 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급 분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또 다른 섹터 혹은 다른 테마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좋아서 나쁠 거는 없겠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눌림목에 위치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또 접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나쁠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벤트 소화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테마든 아니면 주도 섹터가 됐든 이 안에서 어떤 특정 종목으로만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벤트들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런 분위기들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해서 쫓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단기적인 매매를 좀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든지 혹은 지금 이 승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차라리 충분히 기다렸다가 시장 방향성이 좀 정해지고 나서 그때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섹터들, 테마들 정리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따라오시면은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장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시장을 이끈 섹터 역시나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섹터들 숨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발표 후에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장은 너무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충분히 기다리신 후에 접근해도 좋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도 바로 소개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첫 번째로 볼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서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배터리 하면은 사실 LG사가 굉장히 먼저 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LG사로부터도 채택을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이렌텍이 조금 더 부각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대책도 발표하고 조금은 좀 죽는 이 테마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이런 신규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됐던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뭐 거래량이 적지 않았거든요. 45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특정 섹터라든지 혹은 테마가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이런 테마들 내에서 순환매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전에 상승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는 종목들 혹은 이 상승 구간을 좀 지켜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전기차 화재 관련주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실제로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도 이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좀 좋은 성과들이 좀 나왔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도 이와 관련돼서 좀 후발주자로 좀 갈 수 있는 테마 혹은 섹터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그 부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개인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강의를 통해서도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정리해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시면서 다음 이 수익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렌텍 오늘 11.22% 오르면서 6,940원의 종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안에서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분명 있다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꾸준히 관련 종목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렌텍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또 어떤 종목 봐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뭐 1.2조 원 수준의 이 수출 계약을 좀 따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은 건데 지금 이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이제 40조 원 규모다라는 게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되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이슈도 중요하지만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심 자체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신고가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힘입어서 이런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특히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약 바이오 대비해서 조금 뒤늦게 출발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랠리를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실상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이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금리 인하 수혜주들의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9월 금리 인하도 기정사실화가 됐죠. 이제 25bp냐 50bp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 갑자기 돌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하반기 이 주도 섹터는 제약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고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왜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에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장에서 18.12% 오르면서 종가는 24,450원입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심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섹터 안에서 순환매는 지속되고 있고요. 또 여전히 신고가를 찍는 종목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랠리도 노려볼만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역시나 주도 섹터는 제약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까지 들으면서 오늘장 복습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사연들 받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보는 코너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코너. 도착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얼음 왕자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더위 싫어, 여름 싫어, 겨울이 좋은 얼음 왕자입니다. 선생님 올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8월 말인데 아직도 이렇게 덥다니 정말 지구가 많이 아픈가 봅니다. 저는 더위를 많이 타기에 선풍기, 에어컨뿐만 아니라 씻을 때는 찬물로만 샤워를 합니다. 찬물 샤워하면 정신도 번쩍 들고 몸의 온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너무 좋더라고요. 앞에 서두가 길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선생님께 궁금한 점은 저도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데 기계도 더위를 먹어서 열을 낮춰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열을 식히기 위한 방법으로 액침냉각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이런 전문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액침냉각이 어떤 건지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우선 이 열을 식힌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액침냉각 관련 종목들 찾아보니 KN솔E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매매를 했습니다. 매수가 19,500원, 비중은 15%. 이 종목이 작년에 3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저는 올 6월에 들어갔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던 걸까요?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기만 하더군요. 근데 오늘 엔비디아가 액침냉각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하더라고요. 아쉽게 본전은 오지 못했지만 오늘 뜬 이슈면 앞으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 KN솔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또 액침냉각 기술을 엔비디아에서 도입한다고 하는데 액침냉각 시장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네요. KN솔 오늘 22%대 급등세 보였는데요. 보내주신 사연 쭉 읽어보니까 액침냉각 기술이 뭔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꽤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우선 우리 얼음왕자님의 KN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 사연에도 남겨주셨는데요. 이 액침냉각 기술이 뭔지 또 설명 부탁드리고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액침 냉각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전에 우리가 이제 열을 식히는 방식에 있어서는 공냉식 기술을 썼습니다. 즉 팬을 돌려서 바람으로 열을 식히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적으로 설립이 되게 되면서 이 전력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의 30에서 4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냉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액침 냉각이 좀 부각을 받은 건데 아무래도 이 공냉식 방식을 쓰게 되면은 팬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것은 이 냉각재 안에 이런 반도체 칩이나 혹시 서버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을 이 액체, 그러니까 냉각재 안에다가 넣어서 열을 식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팬에 대한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게 되고 또 비용 자체도 전력 비용의 한 30% 정도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차세대 냉각 기술로 좀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전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력 효율이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장률도 굉장히 좀 낮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지금 KN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협력사와 함께 또다시 이런 이머징 쿨링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개발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는 아직은 좀 확신을 가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이 서버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같은 기업들에서도 이 액침 냉각을 좀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KN솔이 직접적으로 수출하기보다는 그런 해외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와 엮여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장에는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급등세를 좀 보였지만 만약에 엔비디아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이제 모멘텀이 좀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선 엔비디아 실적이 좀 잘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이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줘야 국내 기업들이 지금 좀 주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끌어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지금 차트의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이전에 33,350원까지 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계속적인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점끼리 연결을 했을 때도 여전히 우하향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급등세를 좀 보였지만 거의 상한가의 부근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했지만 다시금 윗꼬리를 달면서 추세선 상단에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혹은 뭐 이번 주에 적어도 17,000원 이상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줘야 이제 추세가 다시금 전환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은 좀 러프하게 잡자라고 한다면은 15,500원 구간이 이전에 좀 다중바닥을 형성했었던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해줘야 우리가 추가적인 반등 혹은 하방 경직에 대한 신뢰를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기업의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실적이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이전에 뭐 190억, 200억대 머무르던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0억대로 좀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K엔솔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액침 냉각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린룸이나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공정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클린룸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에 대한 투자가 조금은 지연되고 좀 느려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을 더 이 업황이 좀 살아나게 된다라면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2차 전지 섹터에서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 업황이 살아나기 전에 좀 선제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K엔솔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문은 이미 뭐 업황이 좀 살아났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도 또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K엔솔의 실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K엔솔의 실적이 정말 이대로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해도 좀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좀 차트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우리가 작년에 이 주가가 크게 올랐었던 분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뭐 액침 냉각과 같은 이슈로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이 상승분에 대한 것을 거의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액침 냉각으로 인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주가적인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부담이 많이 덜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액침 냉각이든 혹은 이 K엔솔 자체 이 본업에 대했던 이 주요 매출처에 대했던 부분도 역시나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액침 냉각, 차세대 냉각 기술로 부각되는 중입니다.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17,000원 이상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추세 전환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망 자체는 좋다고 말씀 주셨어요. 지금처럼만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종목 상담 받아봤고요. 우리 강호진 선생님의 지난 수업 복습도 한번 해봐야겠죠.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IMPDX 관련해서 설명 주셨었거든요. 이 종목 AS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좀 AS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실 이 진단과 관련돼서 좀 크게 부각을 받았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상 이 진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코로나나 뭐 혹은 엠폭스 이런 전염병과 관련돼서 같이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IMBDX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 진단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 투심이 좀 살아나게 되면서 조금 더 강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엠폭스나 코로나 관련주들은 지금 추세가 좀 꺾이고 있는 부분이지만 IMBDX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방송이 끝나고 다음날 이제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 IMBDX라는 종목을 실제로 좀 추천을 드렸고 그 결과가 지금 21% 정도의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방송을 좀 보시고 같이 매매 따라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수익을 좀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지금 단기 이평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IMBDX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다시 이 종가상 고가권인 대략적으로 21,500원 수준이 됩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한번 터치를 해줬고 양봉으로 자리를 마무리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뭐 양봉이 나타나게 되면서 21,500원을 돌파한다 혹은 상단에서 이 캔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난 20일이죠. 20일 같은 경우에도 25%까지 상승을 보였다가 4% 마감할 정도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윗꼬리를 잡아먹는 이런 캔들 몸통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나왔었던 물량을 오히려 잡아먹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21,500원에서 막 22,000원 정도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내는지 다시금 뭐 거래량이 뭐 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일부 소화했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관점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실제로 이제 드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수급으로 지금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좀 강하다. 그리고 여전히 투심이 가장 크게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논란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정이 나와버리는, 그러니까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급들이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안 좋았다 혹은 뭐 예상치 부합하는 정도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실망 매물이 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다시 제약바이오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뭐 바닥을 조금씩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확실한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슈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전방 산업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온다라든지 뭐 전기차 판매량이 뭐 급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지금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주도 섹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들어올 것은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생각을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강의 내용 알차게 좀 준비를 했고 또 이 강의가 끝나게 되면은 8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종목들의 추천 종목들에 대한 뭐 기술적 부분, 뭐 가격 전략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엠폭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덩달아 좋은 흐름을 챙겨갔던 IMBDX입니다. 지금은 다른 종목이 흔들려도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더 지켜봐도 좋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21,500원에서 22,000원대의 물량 소화를 잘 해준다면 지금 잘 가고 있는 추세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 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지켜보시면서 또 더 많은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쌤과 이렇게 본방
생방송만으로는 아쉽다,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3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이 무료 방송 어떻게 보시냐면요. 먼저 화면에 있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찍어서 들어오시거나요. 혹은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링크 나옵니다. 링크 누르시면 홈페이지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유튜브 라이브에도 저희가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링크 누르셔도 상한가스쿨 홈페이지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들, 좋은 강의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수업도 열심히 들어봐야겠죠? 밑줄 쫙쫙,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한가스쿨의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하반기는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고, 실제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신고가 랠리, 여전히 신고가를 가면서 이 수익률을 좀 늘려가는, 극대화시켜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에라도 여전히 지금 수익을 못 보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하셔가지고 수익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강의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해드렸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단기 테마를 공략을 해야 된다 라고 안내를 드렸고, 이전에 코로나, 엠폭스 관련주들을 추천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엠폭스 테마 그 다음은 어디냐, 이 다음을 우리는 꼭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내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전기차 화재 관련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전기차 관련주, 화재 관련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추천주도 강의를 통해서 2개, 그리고 또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하나, 이렇게 총 3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난주 19일입니다. 19일에 추천을 해드렸던 한농화성. 그래서 지금 전기차 화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대체 배터리를 좀 찾았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 높은 이 배터리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였죠.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는 한농화성, 우리는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날 음봉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음봉에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도 급등을 보여주고 3일 연속 양봉을 좀 기록을 해주게 되면서 다음 날 시초가 대비해서 30%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고 따라서 하셨다면은 최소 2자릿대의 수익은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또 다른 종목,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원인이 과충전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래도 화재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과충전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과충전 방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드위즈라는 기업이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좀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드위즈의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는 분봉입니다. 분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월요일에 상승을 일부 좀 보여줬지만 그 다음 날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을 시작을 해주게 되면서 오히려 좋은 가격에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8시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지만 그 다음 날 화요일에 제가 장중 공개 방송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장중에, 장 초반에 그리드위즈라는 종목을 실제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추천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장중에 바로 급등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10%의 수익을 좀 거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이 강의를 통해서 다 공개해드렸던 종목들마저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 자, 그리고 그 다음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히든주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드렸죠. 근데 이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통해서가 아닌 강의가 끝나고 이제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때도 이제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런 슈팅이 나왔다. 그런데 현재 고가권을 무너뜨리지 않고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날 역시나 음봉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오히려 눌림이 나오게 되면서 충분히 신규 진입이 가능했었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도 오늘까지 계속적인 상승을 좀 이어주게 되면서 다음날 시초가 대비해서 17%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 종목을 막 여러 가지를 안내드린 게 아니라 딱 3개를 안내드렸는데 3개 모두 다 이렇게 수익에 달성을 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그냥 흘려만 듣지 마시고 실제로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투자에도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기업 2가지 그리고 히든주도 하나 이렇게 총 3개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음 수익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히든주 어떻게 봤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은 링크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8시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면은 휴대폰 꺼내셔가지고 빨리 찍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시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공개 방송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몸 하단에 여기 이제 QR코드 나와 있죠. 여기를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강의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신고가 랠리를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린 바가 있는데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가 크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뭐 주도 섹터가 하루 이틀, 뭐 1주, 2주 내에 금방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도 섹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하반기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가 랠리가 계속된다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어떤지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지수 흐름부터 간략하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번 급락을 좀 보여준 바가 있죠.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급락 이후에 바로 V자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 급락분을 빠르게 만회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주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계속적인 횡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죠. 급락분을 빠르게 만회한 이후에 오히려 코스닥은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사실상 지금 이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또 실제로 추천드린 종목들이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자, 반등장 중심에선 바이오주 9월 증시 이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주도주 자리매김, 바이오주 본편 시작.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2차 전지, 작년에는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들이 이끌어줬죠. 그런데 이 두 섹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탄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급들이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뭐 20%대 혹은 상한가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뭐 선입견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상승 랠리에 동참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 시장이라는 것은 인기 투표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혹은 또 인기가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반도체주들이 상승이 나올 때 뭐 몇몇 가지 제약바이오들이 같이 올랐어요. 특히 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올 2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 트리거가 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보게 되면은 이 머크사와 기술 이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뭐 계약금이라든지 혹은 마일스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갔거든요. 실제로 알테오젠의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의 주봉 차트인데 이전에 이 시세 초입 구간을 보게 되면은 3만 원 초반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이제 30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이제 10배거를 달성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2월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기업들 혹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았지만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고점을 찍고 이제는 조정이 나오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상승 10배거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대를 유지하면서 이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투심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얼마나 강한지 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항체 트리오, 이 항체 관련주들도 여러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라는 종목을 실제로 좀 추천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랬는데 지금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만 원대를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98,700원은 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10만 원까지는 터치를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누적 계약이익이 9조 원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으면 이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은 만년 적자 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는 단순히 기대감,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 이전을 통한 이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뭐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이제 조금씩 흑자로 좀 가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리가켄바이오 역시도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쁜 기업들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ABL바이오라는 종목인데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3만 원 구간에서 뭐 기간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 기업도 이제 이중항체, 특히나 또 ADC 부대장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이런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밝히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더 커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리가켄바이오뿐만이 아니라 ABL바이오도 정배열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제약바이오 하면은 뭐 임상 이슈라든지 이런 단발성 이슈가 좀 발생하면서 급등을 보였다가 쉽게 꺾이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추세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지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프릴 바이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항체 관련주 중에서 이 3대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그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인데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뭐 이중항체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한다 이런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실제로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이중항체를 통해서 1.2조 원의 누적 계약을 지금 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해서 혹은 계속해서 임상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이제 마일스톤을 얻게 되죠. 그러면은 이 기업들의 실적이 나날이 좋아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흐름이 좀 약했어요. 게다가 22,000원 구간에서 두 차례 저항을 받고 좀 추세가 꺾이는 듯 했으나 이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사실 뭐 이 구간은 좀 배제를 해야겠죠. 시장 영향이니까. 그래서 눌림목을 만들고 이 수급선 60일선 상단에서 다시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8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전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실제로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지수 흐름을 봤을 때는 지지부진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섹터만큼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좋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첫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면서 음봉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의아했었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이 구간을 좀 빠르게 좀 만회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이 투자자들이 역시 K바이오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빠르게 좀 만회를 해주게 되면서 그런 투심들이 깨지기 전에 좀 회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여전히 좀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가 이끌었고 뭐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이끌어준 것처럼 유한양행이나 뭐 리가켄바이오 혹은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제약바이오 상승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기술 이전이나 임상 등의 호재로 인해서 섹터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제는 적자가 아닌 흑자를 지속을 하는 기업들과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눌러왔었던 이 부담 요인 중에 하나였던 금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인하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미 생물보안법 추진으로 인해서 국내 반사 수혜를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사실 뭐 전염병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이 에스모와 관련돼서도 또 이런 스케줄 매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참고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건데 자, 이제 첫 번째 볼 종목은 제가 이제 대형주 그리고 뭐 중소형주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대형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 이제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내전증 신약 고속 성장 이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SK바이오팜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적자를 덜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부분이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성장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치료제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은 다 소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에도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코로나 시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를 만들어주게 되면서 내년, 내후년 계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굉장히 좋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빠르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서 10만 원대에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다음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상장 이후에 계속된 조정을 좀 보여줬고 사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거래량이 좀 살아나게 되면서 이런 기준봉이라고 볼 수 있는 봉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추세에 대한 흐름을 기대해보자. 본격적인 정배열 흐름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는 이제 소형 제약바이오,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엔 사실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뭐 점상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는데 뭐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뇌와 관련된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특허들을 통해서 기술 이전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상승 나왔었던 분이 바로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뭐 비만 치료제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더라도 이미 저 상승분은 다 반납을 한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뭐 알츠하이머와 같은 이런 후발 재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나왔다가 이제 꼬리를 단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추세를 깼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이평선이 좀 수렴한 구간에서 이제는 발산을 할 수 있는 가격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전에 장대 양봉에서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빠져나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 히든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다라고 했죠. 첫 번째 대형주 그리고 두 번째는 소형주를 한번 준비를 했고 이제 히든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총이 한 2천억대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최근에 뭐 CMO 관련 기업들 이 미생물보안법을 통해서 반사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뭐 바이넥스나 혹은 ST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 여전히 신고가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계속적인 우하향을 좀 보여주다가 이제 막 좀 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와줄 때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서서히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런 히든주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개방송 같이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든주 제가 8시 공개방송에서 다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은 링크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은 8시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쪽을 통해서 미리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8시 방송,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공개 방송 시작할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SK바이오팜이라든지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 안내 드릴 테니까 강의를 보신 분들도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시 공개 방송 주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엠폭스 급등 적중,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 동참, 다음 급등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쌤의 수업 듣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이 수업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요 하는 분들 위해서, 그리고 또 선생님이 더 오래 만나고 싶어요 하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릴게요. 먼저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에 있는 우측 하단의 QR코드 촬영하셔서 사이트 입장하시거나요.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해 주시고요. 검색하셔서 나오는 링크 클릭하신 뒤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등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 라이브 댓글에도 링크 하나 있거든요. 그 링크 눌러주셔도 상한가스쿨 사이트 입장 가능하십니다. 특히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오늘의 히든 종목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